자, 지금 우리 현대시 3강 부분이죠. 싸늘한 이마 부분이고 3번 문제를 먼저 해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어요. 내가 놓친 부분 하나 또 얘기를 해줬네요. 바로 그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밑줄에서 안 보여서 그랬는데, 이 절망감도 역시 여기서 느끼는 건 아니죠. 외로움의 정서가 나타나고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까지는 괜찮은데 절망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틀렸네요. 다도 틀렸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작품 정리로 좀 들어가면 싸늘한 이마에서 박용철 작가가 최근에 EBS에서 2년 연속으로 통합수능 바뀐 이후에 2년 연속으로 계속 수록된 작가이긴 해요. 그래서 출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속으로 수록돼 있으니까 혹시 알아요? 내줄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화제의 정서 직접 제시한 건 바로 요 외로움입니다.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랴. 방금 문제 풀면서 했었던 부분이에요. 산꽃이라도 있으면 가정적 조건적이죠. 네, 가정적 조건적인데 항상 시 감상할 때 조심해라. 시적 상황이 가정이 되어 있으면 현실은 반대입니다. 가정적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현실은 반대라는 점이죠. 뭡니까? 산꽃이라도 있으면 위로이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로에 대한 소망이겠죠. 일시적 위안인데 뭐가 있으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인데 위로이랴 일단 서리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서리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자신의 심정, 그죠? 네, 여기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 내지 시적 대상의 어떤 심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 강조. 외로움 정서 여기 있으니까 네, 정서를 이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산꽃이라도 있으면 위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 모두 빼앗기는 듯, 네, 뭐가 뺏기시? 자, 모두 빼앗기는 듯한 부분이죠. 눈 덮게 고이 나리면, 자, 눈 덮게 고이 나리면, 환한 잇몸입니다. 자, 눈 덮게 고이 나리면, 환한 온몸이죠. 환한 온몸은,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쭉 봐야 되겠죠?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까지인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역설법 쓰여 있네요. 말도 안 되죠? 모순어법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모순어법 쓰여 있네요.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온몸이 새파란 불이 붙어요? 눈이 고이 내리면 말이 안 되는 표현, 역설법이죠. 그래서 요게 어떤 표현 방식이냐면 낯설게 표현하기 해당이 돼요. 요건요. 그래서 낯설게 표현하기 방식 중에 하나가 역설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눈 덮게 고이 나리면 환한 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자, 인광 단어도 좀 참고하고요. 여기 있죠. 그래서 자극이 멎은 뒤에도 계속 불빛이 나는 거죠. 그 다음 까만 깃도리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한 기쁨이랴라고 해서 요거는 역시 아까 산꽃과 마찬가지로 네, 요거는 위로의 대상이고요. 위로의 매개체라고 할까요? 위로의 매개체인데 요거 기쁨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근데 위로와 기쁨은 여기서 계속 이어지지는 않죠.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랴라고 해서 기쁨을 주는 대상이에요. 그만큼 외롭기 때문에 귀뚜라미도 기쁨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년으로 넘어가서 네, 3년으로 넘어가서 자, 됐나요?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여기 요 부분 있죠? 자,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하는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바로 새파란 불이 붙어 있는 요 부분이 이어진 거죠. 자, 요 부분을 이어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표현법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건 연세법에 해당이 돼요. 이연의 요 부분을 이어서 쓴 거기 때문에 연세법.
싸늘한 이마 맑게 트여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어휴, 예민하시네요. 그래서 싸늘한 이마 제목에도 있죠.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됩니다. 여기다 체크해 볼까요?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외로운 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신경의 간지러움이라고 하는 거죠.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촉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촉각적인 이미지. 다음, 길 잃은 별인가요? 네, 길 잃은 별. 자,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즐거움이라 해서 요거는 즐거움의 매개체겠네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문제 푸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결국 저기에서 위로와 기쁨과 그 다음에 즐거움의 매개체가 각각 하나씩 던져졌는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의 매개체들은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저런 사소한 것들이 시적 화자에게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시적 화자 상황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 부분에 있는 수천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운이죠. 네, 수천리로 수천리에다 자꾸 월운이죠. 수천리가. 자, 첩첩산중에도 라고 하는데 요거는 연이 구분되지 않은 산문시와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요 정도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예, 산이 깊게 쌓여져 있는, 채워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자, 첩첩산중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외된 공간이라는 뜻이죠. 아이고, 소자 빠졌네요. 네, 소외된 공간입니다. 소외된 공간으로서 첩첩산중 마을 또는 단절된 공간이라는 뜻이죠. 자,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도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보이진 않습니다. 얼마나 오지길래 보이지가 않을까요? 그래서 그만큼 소외된 공간뿐만 아니라 단절된 공간 요 정도로 간단히 써봅시다. 공간을 나타내는 거죠.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인가요? 한마디로 허방다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함정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허방다리, 함정과 같은 그죠? 구덩이를 파서 그 막대 위에 나무를 세운 거죠. 좀 허름한 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다. 아유, 정말 첩첩산중이죠. 후미진 마을이죠. 그래서 소외된 공간, 단절된 공간, 배경을 제시하고 있었고, 다음 두 번째 의미 달락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이죠. 갱속 같은 마을, 꼴깍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갱속 같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마을을 지금 얘기한 거죠. 갱속같이 어두운 마을이다. 직유법이죠.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이거 표현 재밌겠네요. 그래서 노릇꼬리 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해가 짧다라는 뜻입니다. 요건 해가 짧다, 즉 낮이 짧다라는 의미죠. 낮이 짧아요. 아마 겨울인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자, 켜지요. 콩깍지 별거 없고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자, 후미진 외딴집입니다. 후미진 외딴집. 소외된 공간이죠.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뭐가 빛입니다. 이거 시각적으로 계속 묘사만 하고 있네요. 시각적으로 묘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미진 외딴집이죠.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소외된 공간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빛이다. 시각적인 이미지고요. 시각적인 이미지.
그래서 외딴 집에도 불이 켜진 거예요. 불빛이, 자, 불빛은 모갓빛이다라고 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로 사용한 것밖에 없고요. 긴 밤입니다. 시적 허용이죠. 긴 시적 허용.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밤 시간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소외와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밤은 외로움의 시간. 그래서 또는 고독의 시간.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외로움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추출한 나머지,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노인은 추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고구마를 깎다. 그죠? 예, 고구마를 깎다라고 하는 건데, 자, 홀로 잠이 깨어요. 홀로 잠이 깨어 있어서 외로운 처지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옆에. 혼자 깎다, 여기까지죠.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납으로 점점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시납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이 시납으로. 우리 고유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시납으로는 우리말 정도로 체크할까요? 풀려 내리십시오.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없으면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외로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푸라기의 설렘을 듣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할까요? 또 귀를 모으고 듣지요. 여기까지 보면 첫 번째, 굉장히 외로움과 고독의 공간이라는 얘기죠. 네, 상황과 연결이 되고요. 상황을 암시. 그러나 누군가 찾아오기를, 지푸라기 설레임, 또 귀를 모으고 듣는다는 건 누군가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거겠죠. 요거는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찾아오기를 소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귀를 기울일까? 누군가 왔으면 하는 거겠지. 후루룩 하는데, 네, 후루룩은 의성어입니다. 감각적인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고, 의성어 사용을 통해서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는데 따뜻한 거죠. 아, 요거 촉각인가요? 자, 새들의 온기를 요 부분으로 체크할게요.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외롭지 않은 상황이죠.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건가요? 벗어나고 싶은 소망일 것 같아요. 누군가 오면 외로움이 해소되겠죠. 그래서 숨을 죽이고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다. 바로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대상을 그리워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대상 또는 가족을 그리워한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겠죠. 가족이 만약에 있다면, 그죠? 여기서 안 나타나 있지만 다른 대상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참 오래오래 쉼표죠. 참 오래오래인데 가족이 없나? 오래오래 쉼표까지 있어요. 요거는 외로움이 오래 지속됐음을 암시하는 거죠. 오래오래. 근데 쉼표야. 노인 자리맡에 밭은 기침이죠. 하는 소리도 없을 양이면,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자, 겨울 귀뚜라미네요. 네,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네요. 네, 겨울 귀뚜라미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에 대해서, 시적화제의 외로움에 대해서 감정이입 또는 객관적 상관물인가요? 울지요라고 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우는 것도 있지만 이 울지요 때문에 감정이입의 소재로 볼 수도 있죠. 외로움을 상징하는 감정이입의 소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겨울 귀뚜라미 또는 외로움, 고독의 감정이입 대상물.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요 울지요라고 하는 것, 웁니다라고 하는 거죠. 웁니다라고 하는 것은 통곡하는 이미지로 나타나네요.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날리는지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해서 이 한방눈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와 고독을 심화시키는
심화시키는 소재겠죠. 왜? 아무도 올 수 없으니까.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자, 월훈.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월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달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달 그림자겠죠? 그래서 요거 달물이라고, 네, 그죠? 달 언저리 동그랗게 생기는, 네, 구름 같은 허연 태, 달물이에요. 뭔가 허연 태 같은 것이 생기는 건데, 자, 이 달물이라고 하는 것이 월운이 뭡니까? 그리움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주변에 누군가 왔으면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징물로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형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이렇게 월운이라고 하는 명사형 종결 같은 경우에는, 명사형 종결 같은 경우에는 여운의 효과가 여운의 효과가 남는 것 같죠. 네, 뭔가 확 서술어로 끝낸 게 아니라 명사형으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네,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여운의 효과, 그 다음에 시상을 집약시켜주는, 네, 시상을 집약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요거까지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해석까지 마무리.